안녕하십니까. 사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 제2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5절입니다. 퇴계가 보낸 논사단 칠정 제1서 중에서 이 5번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은 수호 사양 12는 하종이 바로와 바로 인의 예지지 성언이라. 측은 수호 사양 12, 이건 사단이죠. 사단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이거는 인의 예지의 성에서부터 발동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소종례는 바로 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희로 애구 애오욕은 하정이 바로와 외물이 촉기형함에 동어중하여 연경이 출언이라. 희로 애구 애오욕은 칠정이죠. 칠정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바깥 사물이 그 형체를 감촉함에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여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칠정이 발동하는 주 요인은 이제 여기 있다는 거죠. 대상, 여기 경이란 말은 이 대상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외물에 있는 거죠, 주 요인이. 사단지발을 맹자기 위지 심이니 심은 고 이기지 함야라. 사단의 발동을 맹자는 이미 심이라고 하였으니 심은 본디 이와기의 합이다. 이게 같이 있다는 거죠. 사단에도 연이나 소지 언자가 주어리는 하여 그러나 가리켜서 말하는 바의 것, 번역을 잘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순서가 가르쳐서 말하는 바의 것. 무엇을 가르쳐서 말하느냐? 리를 주로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러니까 이 사단도 이기지 합이지만 리를 위주로 해서 말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의 예지지성이 수연재종이요 사자는 기단서야라. 인의 예지의 본성은 순수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이 사자는 사단은 그 단서,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내재한 인의 예지의 본성이 나타난 하나의 그 단서가 바로 사단이니까 사단은 비록 이와기가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리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칠정지발은 주자위 본유 단연지칙이라 하니 비무리하라. 칠정의 발동은 주자가 본유는 본래 가지고 있다. 당연지칙,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준칙을 가지고 있다. 요건 이제 리죠. 우리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에는 소이연지고 소당연지칙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원리라고 하는 입장과 모든 존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준칙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또 칠정에도 바로 이 리가 있다. 아니 비물이라 리가 없는 게 아니다. 연이나 소지연자가 제오기자는 하야오. 그렇지만 가리켜 말한 바의 것이 기에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왜 기에 있다고 하느냐 하면 외물질의 이간이 선동자는 마교형기요 칠자는 기묘맥이라. 외물, 여기 아까 외물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바깥사물. 바깥사물이 올 적에 이는 시올이자입니다. 쉽게 감흥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형기만한 것이 없다. 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형기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사물에 우리가 감촉되면 우선 형기가 먼저 움직인다. 근데 칠자는 기묘맥이라. 칠자는 그 싹과 맥과 같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유 재중하여 위 순리이라가 재발하여 잡기하고
외감은 형기인데 기발이위 이지 본체야 일이요. 어찌 마음속에 있어서는 순수한 리이었다가 발하자마자 이 제자라는 말은 뭐뭐뭐 하자마자 그랬습니다. 발동하자마자 기와 섞이고 바깥에서부터 감응하는 것은 형기인데 그 발동하는 것이 리의 본체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건 전부 칠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칠정은 기적인 존재다. 물론 리가 있긴 있지만은 그 가르쳐 말한 바의 것이 기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다는 게 선냐라 고로왈 무사자지시면 비인야라. 사다는 모두 선하다. 그러므로 네 가지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다. 이건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다는 순선무악한 거죠. 칠정은 선악 미정이라. 칠정은 선과 악이 아직 고정되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칠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일유지인데 불능차라면 힘부득기정의요 필바라야 중절연후의 내외지화라. 그러므로 이 칠정 가운데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 능히 살피지 못하면 마음이 그 올바름을 얻을 수가 없고 반드시 발동해서 절도에 맞은 그런 뒤에라야 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칠정은 발동을 해서 칠정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데 그것이 발동된 뒤에 중절하면은 절도에 맞으면은 선이고 절도에 맞지 못하면은 악이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유시관직컨대 이자는 수월쾌 불회호 리나 인기 소종내하야 각지기 소주요 소중하야 언지하면 위지모일이 위지모일기가 하불가지이기요. 유시관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보건대 이 두 가지는 사단과 칠정이죠. 모두 리와 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소종내를 인해서 즉 소종내를 주요한 원인으로 삼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각 주로 하는 바와 중요하게 여기는 바를 가리켜 지자의 목적어가 소주요 소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예요. 여기죠. 지자가 타동사고 타동사로서 서술어가 됐고 그 각각 주로 하는 바와 중요하게 여기는 바를 가리켜서 말한다면 사단은 리가 되고 칠정은 기가 된다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을 뭐 발언이라든지 뭐 순리라든지 경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그 소종내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어디냐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주로 말했느냐 리를 위주로 말했느냐 기를 위주로 말했느냐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사단은 리가 되고 칠정은 기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좀 내용이 좀 중요하고 또 이 양도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번역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은 수호 사양 12는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인의 예지의 본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발출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죠. 희로애구 애호욕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바깥사물이 그 형체를 감촉함에 마음속에서 움직여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이다. 사단의 발동을 맹자가 이미 힘이라고 하였으니 힘은 본디 이와기의 합이다. 그러나 가리켜서 말한 바의 것이 리를 위주로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인의 예지의 성이 순수하게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네 가지는 그 단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다 하는 의미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칠정의 발동은 주자가 본래 당연지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으니 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리켜 말한 바의 것이 기에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바깥사물이 올쪽에 쉽게 감응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은 형기만한 것이 없고 이 칠자는 그 묘맥인 것이다. 어찌 마음속에 있어서는 순수한 리이다가 바라자마자 기와 섞이며 바깥에서부터 감응하는 것은 형기인데 그 발동이 이의 본체가 될 수 있겠는가? 사단은 모두 선하다. 그러므로 네 가지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맹자가 말했다. 그에 비해서 칠정은 선과 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칠정 가운데에서 한 가지라도 있을 적에 살필 수가 없다면 마음이 그 올바름을 얻을 수가 없고 반드시 발동하여 절도에 맞은 그런 뒤에라야 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이제 대학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말한 것이고 이거는 중용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말한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보건대 두 가지는 비록 모두 리와 기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 소종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하고 각각 주로 하는 바와 중요하게 여기는 바를 가리켜 말한다면 사단은 리가 되고 칠정은 기가 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퇴계 선생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봉이 상당히 분석적으로 이 구절을 검토하고 또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퇴계와 고봉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죠. 안컨대 차수단은 극론 사단 칠정지 소위연하니 정시 일편지 기뇨처라. 안컨대 살펴보건대 이 몇 단락은 지극하게 논했다 뜻입니다. 요게 이제 목적어죠. 요거는 이제 논이 타동사로서 서술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 칠정의 소위연에 대해서 아주 지극하게 논한 것이다. 이 소위연은 그러한 근거입니다. 소위연 할 때 연은 그러하다. 소위는 근거. 그러한 근거. 사단과 칠정이 그러한 그 근거, 원인. 소위는 원인, 근거. 그러니까 사단이 왜 사단이고 칠정이 왜 칠정인가? 사단은 왜 순선무악하고 칠정은 선악미정인가? 하는 그 이유를 그러한 근거를 아주 지극하게 논한 것이니까 바로 이것은 1편의 아주 기묘한 자리이다. 연이나 태이이기로 분계설거하니 소위 기자는 비부이이기로 자비언지하고 전지기하라. 연이나 그러나 태는 좀 지나치게 태는 클태자인데 지나치게 이기로서 분계 나누어서 설거는 말에 나가니 뜻입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이와 기로서 사단과 칠정을 나누어서 말에 나가니 이른바 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하지 아니하고 이 부자는 이제 다시 부자입니다. 빗자는 나중에 걸려요. 이렇게 보시죠. 다시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만을 가리킨 것이다. 오로지 기만을 가리킨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기라고 하는 것은 제1법칙, 제가 제1법칙, 제2법칙이라고 그랬죠. 이기론의 제1법칙, 이기분리, 이와 기는 떠날 수 없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세계에 있어서 리와 기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1 법칙이잖아요. 제1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이른바 기라고 하는 거에는 이가 있어야 돼요. 이가 없으면은 이가 없는 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기는 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만을 가리켰다. 고로 기설이 다 의여 일편이라. 그러므로 그 말씀이 대부분, 이 가장 대부분입니다. 의는 여기 치우쳤다는 일편, 한
그 부분에 치우쳤다. 이 편자도 치우칠 편자입니다. 치우칠 편자. 의도 치우쳤다는 뜻이 불편불의하는 뜻입니다. 대부분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있다. 치우쳐 있다. 선생님의 말은 치우쳐 있다. 즉 이와기를 지나치게 나누어 보는 리를 배제하고 기만을 말하는 그런 한쪽에 치우쳐 있다. 즉 리 일쪽에 리라고 하는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게를 같이 봐야 되는데 금청 선론 칠정지 부전 시기 연후에 내가 축단 이외여라. 지금 청건대 먼저 칠정이 오로지 기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이제 목적어입니다. 논이 역시 타동사로서 목적어예요. 칠정이 오로지 기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논한 그런 뒤에 그다음에 단락을 따라서 이거를 이해하겠다. 단락을 따라서 분석해 보겠다. 이 축은 따라가다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죠. 살펴보건대 이 몇 단락은 사단 칠정의 소위연에 대해서 지극하게 논했으니 바로 이 한편의 기묘한 곳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와 기로서 사단과 칠정을 나누어 말해 나가니 이른바 기라는 것은 다시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만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대부분 한 쪽으로 한 부분에 치우쳐 있다. 지금 청컨대 먼저 칠정이 오로지 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논한 뒤에 그 다음에 단락을 따라 내가 분석해 보겠다, 이해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직까지는 고공이 사단을 순수한 리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봉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칠정은 기만이 아니다. 칠정은 이기지합이다. 이기지합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계 선생이 사단은 순수한 리다. 근데 칠정은 기를 겸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칠정은 기를 겸하고 사단지발은 순리고로 무불선, 칠정지발은 겸기고로 유선악이라. 칠정의 발동은 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그러니까 칠정은 이와 기를 겸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봉은 퇴계는 지나치게 사단은 리, 칠정은 기 이렇게 둘로 나눠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중용왈 희로애락진 이발을 위지 중요 발이기 중조를 위지와라.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요 화야자는 천하지다. 이건 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희로애락 이것이 사실 칠정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4가지지만은 사실은 이제 칠정입니다. 발하지 않은 걸 중이라 하고 발동해서 모두 절대에 맞은 걸 화라고 한다. 중이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란 천하의 보편적인 도이다. 뭐 이런 구절 몇 가지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위 칠정지 설은 약어차에 간득하면 소위 칠정자는 과비 전지리가 결이라. 내가 말씀드리기를 칠정에 대한 학설은 만약 여기에서 간파할 것 같으면 이른바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오로지 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연즉 칠정은 기비 겸이기 유선악하고 사단은 기비 칠정 중 이하 선야제 일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연즉은 그렇다면 칠정은 어찌 아니겠든가 하는 것은 이중부정이니까 뭐 굳이 번역 안 하셔도 됩니다. 이와 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다. 사단은 칠정 가운데 니적인 것이고 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여러 주자가 한 중용에서 한 말, 또 주자가 한 말 이런 걸 가지고 본다면 칠정은 이와 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칠정 가운데 리적인 것이고 선한 부분만을 적발출리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시인데 여기 사단 칠정으로 분속 이기하여 불상관하니 역과의 의여 일편이다. 이와 같은데 요건 뭐뭐뭐 하고자 하다. 사단과 칠정을 이와기에 분속시켜서 불상관이나 서로 관계없이 무관하게 여기니 또한 한쪽에 치우쳤다고 말할 수 있다. 의여일편, 여기도 의여일편 해가지고 당신은 네 이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사단의 칠정은 기만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중용의 이 구절을 보면 여기 이거는 이기가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게 같이 있다. 왜냐면 여기 이게 중인데 이 중은 천하지 대본이잖아요. 천하지 대본은 리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또 달도의 도도 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 정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정감, 여기에는 리도 있고 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칠정에 대한 학설은 여기에서 간파할 것 같으면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로지 기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이다. 그렇다면 칠정은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으며 사단은 칠정 가운데 리적인 것이고 선한 부분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데 사단과 칠정을 이와기에 분속시켜서 서로 무관한 것으로 여기니 또한 한 부분에 치우쳤다고 말할 만하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봉이 이렇게 칠정이 이기를 겸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칠정의 정의 전체로 보고 사단은 여기 말한 칠정 가운데 리적인 것, 서적인 것만을 가려낸 것이다, 발라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봉이 앞절에서 칠정이 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사단과 칠정의 그 소종례, 즉 근원이죠.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둘이라고 보는 그 퇴계의견에 대한 비판입니다. 앞에 나왔었죠. 추분수호사양식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이거는 성에서부터 발동한다라고 하는 요 구절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위 사단은 고바로 인의 예지지 성이요 칠정도 역바로 인의 예지지 성이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은 본디 인의 예지의 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다. 이건 뭐 퇴계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죠. 그런데 칠정도 또한 인의 예지의 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고봉의 핵심적 개념이고 퇴계와 고봉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연이면 주자하이왈 희로애락은 정야요 기미발은 성야호와 그렇지 않다면 불연은 그렇지 않다면이죠. 주자가 어째서 희로애락은 정이고 그것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은 성이다 라고 했겠는가. 그러니까 이 성이 발현된 것이 바로 칠정이다. 즉 희로애락이다. 희로애락은 칠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상하세요. 아니 4개 정인데 왜 칠정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단 칠정론에서 말하는 칠정은 사실은 희로애락 4가지 정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희로애락은 정이고 그것이 발동하지 않은 것은 성이다라고 하면은 성이 발현된 것이 희로애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리죠. 오하이왈 정은 시성지발이라. 정은 시성지발이다. 정은 성이 발현된 것이다 라고 했겠는가. 이 발은 발동이 아니라 발현이죠. 그러니까 리니까 라고 했겠는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칠정도 인의 예지 성에서부터 발동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자의 정 여기에 이 구절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성이 발현해서 정이 된다. 정은 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은 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 7정도 인의 예지의 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한 거고, 정은 성의 발현이다 하는 것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따지면 엄밀히 말이면 좀 다른 문장인데요. 어쨌든 의미상으로는 성이 발현된 존재, 즉 성의 현실태, 성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존재의 현실태가 바로 정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칠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단은 본디 인의 예지의 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고, 칠정도 또한 인의 예지의 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가 희로애락은 정이고 그것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은 성이다. 이거는 중용 주석에 나오는 겁니다. 또 정은 성의 발현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단 칠정 논론의 첫 번째 그 명제인 추만의 사단은 바르리, 칠정은 바르기, 이것과 다른 것이죠. 이렇게 이 근원이 둘이다, 근원이 둘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원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원론이고, 이거는 여기서는 사단과 칠정이 다 성 하나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죠. 이 구절 보면 여기 사단, 칠정 다 성에서부터 발동하죠. 이런 것은 원천이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원론, 일원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보통 말하는 그 이원론, 일원론하고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 발음은 같지만 다른 겁니다. 이론론, 이원론은 원래 듀얼리즘의 이제 번역으로 마치 그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정신과 물질은, 정신이 존재하는데 물질은 뭐 전혀 관계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게 데카르트의 이제 정신물질 이원론인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글자가 다릅니다. 이것도 먼저 쓰고, 이거는 원천, 근원, 원천, 근원, 그것이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냐, 둘로 보는 입장이냐, 이것이 상당한 중요합니다. 이 퇴계, 율곡이 부딪히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퇴계 선생은 아무래도 바르기의 그 구도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물론 표현은 많이 바꾸죠. 뭐 이지발이다, 칠지발이, 이지발, 기지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표현은 바꿉니다만은 일단은 기본 구도는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고봉은 이제 말하자면 이원론적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죠. 퇴계 선생이. 근데 고봉은 이론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율곡에서 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율곡도 철저하게 사단이든 칠정이든 무엇이든 다 성에서부터, 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근원이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또 주자와 율곡이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율곡을 할 때 이미 율곡의 수양론에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사단의 문제를 위주로 해서
말한 것이죠. 그다음 7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 나왔었던 구절이죠. 희로의 칠정은 어디에서 발당하냐? 외물이에 의해서 대상을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한 외물촉기형이 동호 중 일부는 출호황론이라. 바깥사물이 그 형체를 갑촉함에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호황론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거를 이제 율곡 퇴계 선생이 요거를 인용했다고 볼 수 있죠. 연이나 고 본문왈 형이 기생의의 외물이 촉기형하여 동호 중이라. 기중이 동하여 칠정 출원이라.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문을 고찰해 보면 형체가 이미 생겨남에 바깥사물이 그 형체를 감촉하여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인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인다. 여기도 이제 마음속부터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죠. 기중이 동하여 출정.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중이 움직여서 출정이 나온다. 그 중이 움직여서 칠정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 중이 움직여 칠정이 나온다. 연즉 정의 형호 외는 수사 연경이 출이나 실은 유중하여 이 출량한. 이 부분을 이제 고범이 말이죠. 그렇다면 정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즉 칠정이 나타나는 것은 비록 연경이출. 이 연경이출은 원래 연경이란 말은 불교의 용어라고 했습니다. 대상 세계를 따라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과를 봤다. 사과를 봤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나오겠어? 아유 참 향긋하니 먹고 싶네. 이런 감정이 나오겠죠. 또 장미꽃을 봤다. 참 예쁘네. 저걸 사다가 우리 딸에게 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다른 감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을 따라서 이런 감정이 발동하는 것은 주 요인이 대상 세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뭐예요?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 요인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율곡 선생은 주로 퇴계 선생은 주로 외물이 주 요인이라고 봤는데 고봉은 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물이 그 형체를 감촉함에 마음속에서 움직인다는 한 구절은 호황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 본문을 고찰해 보면 형체가 이미 생겨남에 외물이 그 형체를 감촉해서 마음속에서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이 움직여서 칠정이 나온다.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록 경계, 즉 대상 세계를 따라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속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마음속에서부터 유래하여 나오는 것이다. 주 요인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앞에 우리가 금방 읽은 구절이죠. 사단의 바른 심, 심은 이기가 같이 있다. 그런데 가리켜 말한 바가 니에 있느냐 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사단 칠정은 무비추로 힘자요 힘은 내 이기지합이니 정은 고 합 이기요 비 별유 일정하여 단추로 리하고. 이거 어떻게 됐네요. 불교목이라. 사단과 칠정은 무비는 역시 이중부정이니까 부정부정이니까 다 그렇다는 거죠. 주로 힘이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단과 칠정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마음은 이기합이다. 근데 이 구절은 좀 문제가 있죠. 이 구절은 고봉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고봉이 잘못. 왜냐하면 사단과 칠정은 다 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칠정을 힘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칠정은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면이 있고 정적인 면이 있고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정은 바로 칠정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칠정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칠정은 마음의 일부분이죠. 마음의 일부분. 사단지 심 그러지 않아요? 사단지 심, 측은지 힘, 수호지 심, 그 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힘에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이 되니까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나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모순입니다. 마치 그거는 나에게서부터 내가 나왔다고 하는 것 같죠. 철수에게서부터 철수가 나왔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학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과학과 논리학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선현들의 주장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또 그 문제로서 그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사단 7점은 다 리에서부터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든 7점이든 다 성에서부터 발동했다고 했는데 우선 심에서부터 했다니까 말이 안 되죠. 힘은 대 이기지 하비니 정은 고 겸 이기하여 정은 본디 이기를 겸하는 것이고 별도로 하나의 정이 있어서 단지 이에서만 나오고 기를 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빗자가 여기까지 걸립니다. 별도로 하나의 정이 있어서 여기 사단을 가리키죠. 별도의 사단이라는 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리에서만 나오고 기를 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퇴계가 사단은 성에서부터 발동하고 칠정은 대상세계에 의해서 발동한다라고 하는 혹은 그 앞에서 말한 발역이 이것을 비판하고 사단이든 칠정이든 다 리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리에서부터 나오는 정이 따로 있고 기에서부터 나오는 정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7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마음은 이와기의 합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건 이와기의 합이다. 그러니까 이와기의 합인 마음에서부터 사단 7점이 나오니까 사단 7점은 다 이기를 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별도의 하나의 정이 있어가지고 즉 7점 정 이외에 별도의 정이 있어가지고 요게 단지 리에서만 나오고 기를 겸하지 않는 그런 점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사단의 소종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소종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건데 고봉은 사단도 그 근원이 성이고 칠정도 또 근원이 성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정이 소종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 칠정이 발동하는 주 요인은 마음속에 있다. 마음에 있는 거지 외물이 아니다. 주 요인이 물론 외물에 의해서 촉발되긴 하지만 주 요인이 외물에 있는 게 아니고 즉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면에서는 칠정과 사단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리에서 나오는 리에서 나오는 그래서 기를 겸하지 않는 별도의 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다 소종례에 관한 얘기죠. 사단이든 칠정이든 다 리에서부터 나오고 사단이든 칠정이든 다
기를 겸하고 있다. 기를 겸하고 있다 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리학 이론에 있어서 소종례라고 합니다. 한문에서는 소종례라고 하는데 소종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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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종례란 말은 근원입니다. 근원. 원래 근이란 말은 나무의 뿌리고 원이란 말은 그 강물의 그 시원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은 나무의 그 시원지라면 원은 물의 시원지예요. 다 근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근원을, 우리가 근원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뿌리, 즉 인간의 마음의 뿌리, 마음의 작용의 뿌리가 하나로 보냐, 원천을 하나로 보냐, 아니면 둘로 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형이상학적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단 칠정론의 형이상학은 이원론이냐, 뭐 이기 이원론, 이론론이다, 뭐 이기 이원론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서양의 이론론, 이원론을 가져와 가지고 이쪽을 평가한 건데 그건 아주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완벽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기가 존재하는데 네가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그거 아니죠. 태극동생, 태극이 움직여서 음양을 낳는다. 태극은 리고 음양은 기예요. 그러니까 기의 소종례 근원은 리입니다. 리입니다. 네가 없이 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기가 없이 리가 혼자서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상호 아주 굉장히 깊이 서로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이론론,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 이기 이론론, 이기 이원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 사단 칠정 소종례의 핵심은 이 근원, 소종례가 하나냐 둘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이상학의 차이가 극명하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